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훈 기자. 오늘 방송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검사를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 78조는 대통령이 헌법의 원칙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범죄 행위 의혹 수사에 인사의 권리가 개입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통령의 권한과 법률 수여권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됐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개인 문제였는지 임명 이후 청와대,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의 말 한마디, 발언 하나하나가 큰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 외에는 이번 인사가 김건희 씨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완석 검찰총장은 다음날인 14일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어제 검찰총장이 PNU와 사전에 통화한 적이 있었나요? 어제 진행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용과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떤 검사가 나오든 수사팀과 협력해 추가적인 고려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만 근거해 수사할 예정이다. 저는 우리 검찰과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조사는 조사이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을 향해 이 질문을 던지고 답변했다. 이번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에 대한 발언은 너무 무례한 발언 아닌가요? 장관은 인사 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청와대 업무를 총괄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 임명이 이뤄졌다는 설도 있다. 이 인사말로 조사가 끝났나요?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조사는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서울 중부지검 신임 이창수 검사도 16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마주쳤다. 이번 임명은 명품백 소지 의혹 등 영부인의 재정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상의 문제와 관계없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조사에 참여시키고 증인으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고 조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완석 대통령과 박성재 장관 등 참모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인사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확합니까? 그는 153일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인사말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개인들 사이에서도 CEO나 오너는 조직의 메시지의 경례로 인사한다. 이번 인사를 통한 대통령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려던 검찰에 메시지를 보낸 것과 똑같다. 검사도 개인이다. 이제 윤석열 총장 뜻이 밝혀졌으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전될 수 있을까?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이어 중간 간부 직위에 추가 인사를 꾀하고 있다. 논란은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영부인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을 수사할지 아니면 영부인으로부터 수사를 받을지 여부를 둘러싸고 쏠리고 있다. 독일 자동차를 희생시킨 주가 조작은 최재훈이 맡게 되고 부패방지부서장.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하순에 취임했다. 두 사람을 빼내면 윤석열 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다. 약속의 이유 부족은 여러 미디어 계정에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게재되는 일간지 기사명입니다. 지인에게 위임한 김건희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게 정당한 일인가? 경향신문 검찰이 갑자기 김 씨 수사를 주도하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김 씨 수사를 위한 명령줄의 갑작스러운 변경이 필요했던 걸까? 조선일보, 민감한 상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저명한 검사. 이는 김건희에 대한 중앙일보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신호가 아닐까? 한겨레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이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은 이 사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15일자 신문에 국민이 부여받은 권력을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설을 또 실었다. 지난 16일 김창균 편집장은 후배 검사들이 대통령과 부인의 세명선을 쥐고 있다는 칼럼을 썼다. 최재협 정치국장은 17일 이완석의 7초 침묵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중앙일보 일간지에 15일 낯선 글쓴이가
검찰 정상화는 꿈이었나 라고 물었다. 16일 동아일보 일간지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묵살된 7초 침묵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이번 공천에 대한 가장 특이한 평가는 언론이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에게서 나왔다. 홍준표 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자신의 여자를 지키지 못하는 남자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수사와 추측 속에서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를 하이에나에게 버릴 것인가? 그것을 반대로 시도하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시절 장인어른의 좌파 사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자. 총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자의 책임입니다.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남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때? 겉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비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비유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본질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의 남자다운 발언은 며칠 동안 창안에서 큰 화제가 됐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16일 훈만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이는 153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출석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대통령 내외에게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생각하게 될 대통령의 발언, 검찰개혁. 이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한 검찰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총장은 검사로 여겨졌다. 우리는 2019년 조국 위기의 한복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후 4시 구수의 검사가 됐다. 나는 범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관찰했다. 검사의 마음으로 정치의 최전선에, 검찰의 리더십에 올랐습니다. 검사는 그의 삶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이 소박한 철학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 국정을 위해 검찰에 바쳤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와 비슷하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박탈했다. 그는 무리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그들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위해 검찰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 검찰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셈이다. 이전에 검사직을 맡았던 사람이 검사주의자, 즉 파괴자로 변했습니다. 이는 검찰에 대한 모욕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윤석열 총장의 성격 변화가 형사사법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고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하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검찰권은 무선으로 선출됐고, 대통령권은 임기 5년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전략 논의에 참석했다. 8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여야 토론자들과 대표들은 검찰개혁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2022년 6월 하순에 통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권을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처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말기 민주당이 검찰청법을 개정해 정부의 수사와 직접적 역할을 축소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법 집행령으로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이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명만 탈당하면 재동의는 가능하다. 검찰개혁 추진 분위기는 21대 국회보다 좋아졌다. 완료하겠습니다. 역대 정권과 검찰의 관계는 서사극을 연상시킨다. 초기에는 여전히 검찰이 군사교육을 받은 대통령의 법률고문급에 위치해 있었다. 1987년 동원 해제된 이후에는 공부가 남긴 공백을 메우면서 주요 통치기구가 됐다. 이후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현직 대통령들과 파워게임에 참가했고 결국 대통령이 됐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의 탄생이다. 그러나 다른 적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합니다. 전직 검사 출신 검사가 등장하는 중대한 역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개혁 당시 역대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여러 분석과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한다는 얘기도 있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직접 연설하고 지지자들을 만나고 법률 지도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차기 대표 출마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맡게 된다면 일부 정당은 동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을 공격한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
이를 진행하면서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늘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들 두 목소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진영이 더 이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협력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복구하더라도 대통령과 갈등이나 심한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거리와 유사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귀를 제안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것이 내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도 있고 박 대통령의 탈당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청와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채널A 데빌게이트 드라이브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프로라이프나 비폭력 활동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실패라는 맥락에서 백서를 두고 서로 싸우게 된 것, 이는 폭력의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택했지만 탈락 과정에서 이들 헌신적인 추종자들은 이제 탈당하게 됐다. 상황을 지켜보면 양측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지금은 작은 정당이고 저기서 범죄 혐의자들이 당대표가 되어 윤석 총장을 찔러 죽이는 등 다양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통해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 지역은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전멸될 수 있는 위기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회장은 지금은 주로 정치적 증언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지역구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정치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개설, 지역 도서전 개최, 법률 지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간 침묵을 깨고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중의 활동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전 회장은 대출 직접 구매와 관련해 국가인증제도 통합마크인 KC를 활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중국에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구매를 금지한다고 해서 왜 묻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가 활발하게 늘고 있어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이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이 과거 대원군의 조세 전략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정부는 갑자기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나는 한노인의 젊은이들을 향해 이런 비판을 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회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총선 패배 이후 정치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지금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진행 중인 이벤트는 이러한 종류의 관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내러티브가 기록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총선에서 대로타로 몰아넣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이는 백서에 대해 조정훈 위원장의 주역은 한동훈이 맞는 게 아닌가. 게다가 조정훈 위원장은 자신이 당대표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의회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실 조정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당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이다. 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기 위한 행보가 특정 개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후보 적격성을 두고 친정부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 유명 친형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회장과 함께할 수는 없다. 만약 그가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재도 국민의힘을 버리고 싶어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당을 탈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가 크게 당황한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 공격을 주도한 인물을 여당의 화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그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응급실장과 자신의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용 정부의 한 후보자는 대통령이 한동욱 전 회장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파멸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9일 창립 12주년 행사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해 20년 동안 절친한 인연을 이어온 한동훈 전 회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은 윤석열이 이렇게 답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전 회장 간 면담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한동훈 전 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고 친형 동료 의원에게 손을 내밀거나 외면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도 대통령은 당 지도부 선거에 참여하기를 꺼린다. 그는 말했다. 당대표. 아무튼 지금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는 과거의 박해를 받음으로써 시간의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일상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권력이 강해지면서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상을 정복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세상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정복한 후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고 이로 인해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으려면 약 3년이 남았다. 앞으로 야당은 맹렬한 정치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은 합병이나 통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당이 아무런 권력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규모 공세의 명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맞는다. 이대로라면 그 표결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에게 불리한 표가 된다. 야당은 200석, 3분의 2도 못 차지했는데 8표만 가져가면 개헌 저지선, 탄핵선이 무너지고 모든 일이 다 이뤄지는 셈이다. 끝. 그런 점에서 야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사랑의 감정을 넘어 확장되는 정치 동기의 힘은 사실 무섭지만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마법을 부리다니 어느 정도는 자신의 진심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접근하는 쪽이 정치적 이점이 더 크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시청하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과 기쁨을 그대로 유지하세요.